에서는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치라는 게 좋은지, 이 어느 자산이 해치 전략으로서 좋은 자산인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뉴욕에 생활한 지가 한 10한 4년 됐고요. 그 전에 통계하고 파이낸스 쪽 공부를 했었고, 뉴욕에서는 금융 모델,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모델 검토, 아까 마들 밸리데이션 를 주업으로 해왔고요.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 모델, 부도 위험 예측 모델,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들 부도 예측 모델, 그리고 에퀴리 밸류에이션 모델,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 내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가보다 이 내재 가치로 추정된 가격이 현재 시가보다 낮으면은 뭐 고평가돼 있다, 아니면 높으면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 시장 가격은 인트린식 밸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인트린식 내재 가치가 그 인트린식 밸류에 수렴을 하게 돼 있죠. 서로 벌어졌다가 다시 또 크로스했다가 또 벌어졌다가 크로스했다가 뭐 이런 밸류에이션 모델링 했었고, 그 외에 뭐 여러 통계적인 그리고 계량 경제학적인 테스팅, 여러 테스트들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 뭐 파이낸셜 스테먼 데이터, 그리고 에퀴리 마켓 데이터, 그리고 뭐 소셜 데이터, 국가 부도 위험 모델 같은 경우는 소셜 데이터도 쓰고, 그리고 정치 관련된 데이터들, 폴리티컬 리스크 데이터 등등 이제 조합을 해서 어떤 기업이 아니면 어떤 개인이 아니면 어떤 국가가 어느 기간 동안에 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거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뭐 등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누적된 확률은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들 뭐 등등 해서 일을 해왔고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가장 큰 화두인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리스크, 그리고 금리,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어떠한 움직임들을 서로 보여왔는지 미국의 60년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데이터는 이 프레드라고요,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거시경제 데이터들, 뭐 금리, GDP,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페드가 선호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뭐 PCE 등등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들과 각국의 뭐 GDP, 그리고 통화량, 그리고 집값 등등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로 자기가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 파이썬 여기 데이터 리더라는 펑션을 써서 프레드 웹페이지 직접 액세스한 다음에 요 각 그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티커를 집어넣어서 이제 다운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미리 좀 돌려놓을게요. 이 데이터는 아까 설명했듯이 케이스 쉴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도 있고요.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 어, 집값 판매 지수, 미국 전국 평균이죠. 도시마다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뭐 중위값, 세일즈 프라이스의 중위값, 전체 집의 거래 가격 지수 등등이 있고요. 페드 펀드 레이트, 우리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뭐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1963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미국 그 주택 판매 가격 지수, 이거를 뭐 S&P 케이스 쉴러 인덱스나 다른 인덱스 대신에 이걸 쓴 거는 이게 제일 역사가 길더라고요. 이 페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63년도부터 있고, 하지만 다른 그 가격 주택 가격 지수를 써도 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단지 요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 인덱스가 조금 더 길어요. 한 10년에서 20년 길어서 이걸 썼고,
오른쪽 이 그래프의 오른쪽 Y축은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왼쪽 Y축 빨간색은 미국 평균 주택 가격 지수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파란색 페드 펀드 레이트는 뭐 들쭉날쭉하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뭐 굉장히 뭐 이 업다운이 심해요. 과거 60년 동안에. 하지만 빨간색은 뭐 일부 기간에선 약간 이렇게 조정도 있고 하지만 이 업트렌드라는 거는 깨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요 그래프의 요 회색 막대는 리세션이에요. 그래서 리세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거 60년 동안에 리세션이 8번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 아니면 크레딧 사이클을 대충 이 한 8년에서 10년이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정부가 행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거나 그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뻘짓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리세션과 다음 리세션 사이의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얘기고 그 당시 이 1980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사악한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가 좌파 파퓰리스트였고 출신은 아틀란타주 아니 그 조지아주의 그 땅콩 농장 주인 그 노예주들의 후손이죠. 자기는 부자인데 또 좌파였어요. 그래서 엄청 좌파 정책을 많이 썼고 그러다 결국 쫓겨났죠. 일기 치고 나서 레이건한테. 자, 이 재밌는 게 보면은 1963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가 한 2.5% 정도인데 이게 몇 년 안 돼가지고 7.5, 9%까지 올라갔다가 리세션이 오니까 다시 금리를 확 내리죠. 페드가. 리세션을 지나고 나서 저금리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니까 또 페드가 금리를 막 올려요.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리니까 리세션이 와서 다시 또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한동안은 경제가 좀 안 좋지만 회복을 하면서 다시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람도 많이 뽑고 하면서 실업률도 내려가고 하면서 다시 또 경기가 점점 사람들이 직장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니까 많이 물건을 사게 되죠.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점점 생기고 또 경기가 또 과열되면서 페드는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리세션에 빠지고 리세션에 빠지면 경기 살리려고 페드가 금리 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속된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 거고 과거 60년 동안에 그래서 리세션이 8번이 있었고 하지만 금리를 급히 올렸든 금리를 급히 내렸든 무슨 이유 때문에 올리고 내렸든 간에 이 집값의 업트렌드는 깨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이 됩니다. 90년도에 또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기름값이 폭등을 하죠. 기름값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지고 미국도 걸프 전쟁에서 91년도에 이겼지만 거기서 그 이후에 또 약간 극심한 또 경제 불황에 빠집니다. 그때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확 내리고 그때 약간 집값이 내리는 것 같더니 자, 금리가 저금리 지금이야 뭐 이게 한 3% 된다고 치면 3%가 낮은 금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낮은 금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집값은 또 계속 올라주고 그리고 2000년 요때 무슨 일이 생겼죠? 닷컴 버블이 터지죠. 그러면서 금리를 또 다시 확 내리고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으면서 경기가 또 급냉을 하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또 금리를 확 내리고 금리가 내린 이유는 경기가 급냉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내린 거지만 집값은 잠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집값은 업트렌드가 미국의 경우 바뀌진 않아요. 한국도 이제는 저금리 그 미국처럼 뭐 좀 높게 최근에 올리긴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상태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과거 20, 30년, 4,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도 굉장히 저금리 상태죠.
그거는 저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덕분에.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싸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가 되고 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는 거죠. 해외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덕분에. 자, 이런 업트렌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 금리를 굉장히 급히 올렸던 요 80년대 초반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사이에 요 집값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 보면 1966년부터 1984년 사이에 이 금리 동향하고 집값 동향을 한번 봅시다. 1965년 6년도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고 확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고 미국이 사실 베트남 전쟁에 먼저 발을 담근 건 아니고 이미 베트남 전쟁은 53년도에 프랑스하고 베트남 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였고 프랑스가 그냥 손 띄고 똥 싸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가 싼 똥을 이제 떠안으면서 미국이 이제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10년간 허우적대게 되는데 사실 베트남 전쟁 전까지 미국은 재정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60년간 만성 재정 적자인데 그거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쏟아 부으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쏟아 부은 그 돈 뿌려놓은 돈 때문에 미국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1980년에 미국 대선에서 지미 카터가 새로 등장한 레이건한테 거의 뭐 그냥 완패를 당하죠. 그리고 레이건이 1981년도 1월에 취임을 해서 그 페드 의장인 그 폴 볼커한테 이제 확신을 줘요. 당신은 내 눈치 보지 말고 인플레이션부터 잡도록 해줘서 내 눈치 보지 말라. 그래서 그 페드의 볼커가 레이건이 약속한 대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속히 올려버립니다. 이 금리가 낮았던 거는 카터 때고요. 금리를 급히 올린 거는 레이건 때예요. 레이건 때 폴 볼커가 금리를 갑자기 한 9%대에서 거의 19%대로 확 올리면서 당연히 그 충격으로 1년 정도 지나다가 미국이 또 리세션에 빠지죠. 하지만 재밌는 거는 금리를 올렸든 낮췄든 미국의 집값은 계속 업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약간 조정도 받고 한 적이 있지만 요렇게 뭐 요 시기에 조정을 받긴 했고 리세션을 거치면서도 이 리세션 전후로 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미국의 집값의 업트렌드는 깨지지 않고 쭉 진행이 돼 왔다. 그럼 이게 왜 진행이 돼 왔냐? 물론 금리를 급히 올리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죠. 왜냐면은 집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상업용 그 건물 빌딩이든 기본적으로 걔네들 가격의 프라이싱 원리는 미래에 발생할 그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을 한 현재 가치의 총합이 지금의 가격인 거죠. 주식은 그 개념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PER이고 그렇죠?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은 부채니까 채권을 발행한 그 채무자가 그 기업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쿠폰을 계속 주죠. 6개월에 한 번이든 뭐 매달이든 뭐 계속 이자를 내는 거죠. 그 이자들의 총합이 있죠. 그리고 만기 때 그 원금을 갚는 그것들을 미래 현금 흐름인데 그거를 할인된 그 현금 현재 가치 총합이 그게 채권 가격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그 월세를 총 누적한 물론 디스카운트된 누적된 미래 총 월세 총합이 현재 그 빌딩 가격인 거고 뭐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할인율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그, 그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수값의 총합이 미래 분수값들의 총합이 현재 가격이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 채권 모두 빌딩 값이고 뭐고 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근데 이런 금리를 급하게 올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부동산 가격,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약간 조정받고 약간 내려간 건 있지만 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폭락하거나 하진 않고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물론 금리가 오른 것으로 인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네거티브 이펙트를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포지티브 이펙트가 캔슬 아웃하고 아웃웨이 하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그 포지티브 이펙트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의 그 네거티브 이펙트를 상쇄하고 남았기 때문에 이 그 넷 이펙트가 포지티브한 거죠.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제로가 아니고 그게 넷 이펙트가 포지티브하다는 것이 이런 그 우상향하는 미국 부동산 가격에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이, 이 과거 이 움직임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에 따른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 금리 그 해치 전략 그리고 해치 자산은 주거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 아니고요. 주거용 부동산이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오래 홀딩하고 있을 때 그 캐피탈 게인 그 자본 이득은 좋은 주식이 훨씬 더 크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정적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해지 전략일 수 있다. 물론 리스크 프레퍼런스가 난 리스크 테이커야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재미가 없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부동산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에 대한 최적의 해지 자산이 아닌가. 미국의 과거 60년간의 이런 과거의 그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